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함에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대북 송금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경찰 간부 출신인 백기종 한양대 N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네. 쌍방울의 사실상 오너이죠. 네. 오늘 인천공항에 오전 8시 18분이면 태국에서 나중에 그냥 뭐 어제 새벽이나 저녁에 네. 이렇게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수사관들이 가서 체포해 갖고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지검의 수사관들이 이제 현장에 진출을 한 건데요. 어쨌든 지난해 5월 달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싱가포르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태국으로 이동을 해서 태국에서 이제 생활을 그 은신 생활을 했었는데, 뭐 태국에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골프라든가 그다음에 뭐 생일 파티에 강남 유흥업소 뭐 여조고분을 불러들여서 그 호화 생일 파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체포가 태국 경찰에 됐지만 사실은 범죄인도 그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나 지금 불법으로 체포됐고 그 송환을 당할 지금 부당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일간 구금이 돼 있었어요. 이민국에 체포돼 가지고 태국에. 그래서 결국은 체포된 이후에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그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붙잡혀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성길이라고 이제 자기 친척인데 현재 쌍방울 사촌형이죠. 사촌형. 네, 친척인 사촌형 또 이제 같이 체포가 된 상태인데,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쌍방울 그 임원이라든가 여러 루트로 해서 지금 그 김성태 전 회장 때문에 굉장히 회사라든가 곤혹스러운 일이 많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이민국 6일간 구금이 됐는데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벌레도 나오고 거기서 뭐 살 수가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진 귀국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자진 귀국이 아니죠.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전 1시 25분에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 8시 16분경에 저도 이제 그 YTN이 중계하는 걸 좀 봤거든요. 도착을 한 그런 상황인데, 비행기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체포가 되면 48시간을 넘지 못하죠. 그럼 내일 정도는 영장을 청구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48시간 이내에 이제 영장 청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아침에 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이 가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6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합니다. 48시간이지만 그래서 이제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은 이 불법 구금이 일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김성태 관련된 수사는 다 해놨으니까 김성태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관계없이 뭐 영장 청구하는 데는 검찰이 큰 뭐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다음에 이제 배임, 또 자본시장법,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인데 또 특이한 거는 대북 송금, 그러니까 72억 원을 중국에 송금을 했다. 임직원들 시켜서 뭐 보도가 되지만 분산시켜서 달러 막 그 밀반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지면 뭐 영장이 기각되거나 할 일은 전혀 거의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제로입니다. 저는 또 영장 기각돼 버리면 뭐 우리 속된 말로 닥쳤던 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영장이 이제 저희가 수사 경험칙상 보면 이 정도 사안은 영장이 기각될 소지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100% 구속이 된다. 물론 실질 심사는 형식적으로 하겠지만 이거를 기각할 만한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죠. 근데 공항에서 잠깐 이 언론 인터뷰 뭐 짤막한
기자들과의 일문이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지금 그 가장 이제 획기적인 건 그 특이한 거는 획기적이라기보다도 나는 이재명 대표 네. 모른다. 전화 번호도 없다. 그리고 만날 이유도 없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 방송 매체하고 인터뷰에 KBS하고 현지 인터뷰를 했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제 그제 사이에 이제 그 나온 보도를 보면 네. 나는 쌍방울 그 회장 김성태 전혀 모른다. 아는 거라고는 내가 쌍방울 내의 사이분 정도밖에는 인연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혹시 진짜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이제 관련자들끼리 서로 알 수가 없는 경우라도 서로 자기 어떤 이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봐서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은밀하거나 그렇죠. 내밀하게 뭐 접촉이 돼서 서로 윈윈하는 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북 송금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이화영 전 지사가 북한의 자유평화 뭐 그 관련 단체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건데 본인은 개인 돈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회사 네. 돈 아니고 자기 내 개인 돈이다, 돈이다. 내 돈. 네, 그렇게 그게 하고. 배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네. 이것도 지금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제 그 담당을 했던 변호사가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현재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검찰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의 KBS와의 현지 인터뷰나 또 공항 도착 인터뷰에서 일단 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다 모르쇠로 그렇습니다. 모른다. 네. 알지도 못하고 변호사비 되나 그 뭐 전혀와 모른다 이렇게 잡아뗐고 거기에 또 맞춰서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내일 한벌 입은 거 왜 쌍방울은 아무 관계 뭔가 이 물밑에서 혹시 교감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아는 어떤 그 변호사님, 네. 그 검사장 출신인데 그분도 아마 이렇게 자진귀국 할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통수가 뻔한 사람들인데 원래는 검찰하고 딜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협상설이. 근데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협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졌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김성태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KBS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그렇죠.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 많이 해보면 네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태국에서 이제 체포가 됐을 때 그 처음에 언론 국내 보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송환을 협조하지 않고 자기는 법적으로 해서 이 한국이 기욱하지 않는 그런 길을 택하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민국에 이제 체포돼서 이민국에 6일간 구금이 돼 있으면서 뭐 그 사이에 어떤 메시지나 시그널이 전달이 됐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배제를 못 하겠지만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나 시그널을 보내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혼자 죽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뭔가 조합이 됐다 싶어서 그래 이제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지만 검찰이 지금 상당히 그 연동돼 있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 뭐 이 수사 결과가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 보는 것 봐야겠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많이 현실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파장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도 과거에도 조폭 출신으로 이 수사도 많이 받아봤고 또 깜방도 들락날락 했던 분이니까 더군다나 뭐 거기에서 이제 손을 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쌍방울이 무슨 40개 몇 개인가 되는 계열사를 벌인 네. 대그룹 회장입니다. 네. 네.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KBS 인터뷰에서 던진 메시지라는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자들과의 간단한 뭐 회견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이 호락호락하지 않네 이런 느낌이 당장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발언들을 보면은 뭐 현지에서도 돕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었다니까. 네. 뭐 현지 변호사도 많고 또 쌍방울에 변호사들이 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조언들은 충분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지금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또 대북 송금. 네, 대북 여기에 송금. 이재명이 얼마만큼 관여되어 있느냐. 다른 부분들이 이제 크기는 큽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고. 그렇죠. 회사와 개인적인 관련된 네. 거고. 그래서 이게 급물살 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싹 와요. 예, 사실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무려 72억 원이라는 돈. 예. 이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 검찰은 상당히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현재 같습니다. 상황에서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변호사 대납 문제는 이제 또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환사채를 받아가지고 그 전환사채 끝이 어디인가. 이제 이것도 지금 검찰이 상당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주 사사히 지적을 네. 했죠. 이태영 변호사한테 네네. 그 넘어간 시비 그렇습니다. 20억. 네네. 그리고 현금 3억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문제는 이제 임직원들 여러 명을 통해서 72억이라는 돈을 사실 640만 달러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인사한테 전달했는데 내 개인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그게 과연 개인 돈을 줬을까? 아마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불법을 이제 그러면 그 72억을 합법적으로 넣어서 이장을 그렇게 개인 네. 돈을 한다는 게 쉽지 불법을 않죠. 합법으로 가장을 해서 내 개인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사 경험칙상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론전을 폈다가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일단은 나 몰라 모르쇠로 일관을 하지만 나에 대한 구명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또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없다 그러면 나는 구속이 돼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내가 폭로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동안 이 관련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고 관련자 뭐 쌍방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아태배 안부수 회장도 네, 지금 구속되어 네, 있는 있고. 구속자 굉장히 상황이고 뭐 많거든요. 변호사 그 로펌 거기까지도 압수수색 다 했어요. 이태영 변호사 했습니다. 사무실까지.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충분하게 뭐 물증이라든가 증언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처음 제기했던 거 이병철 씨라고 죽은 분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녹취록도 다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씨가 들어오면서라든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아주 강공을 폈다 할까? 그러나 막상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우리 좀 잘 좀 해봅시다. 저도 좀 지금 김성태는 거기 있을 때부터 4,500억 횡령, 배임 이 부분을 한 300억으로 줄여줘야 제가 깜빵에 오래 안 있을까 했는데 이걸 너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검찰에서는 어떻게 딜 못 온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이 주먹들은 뭐 돈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의리가 뭐 있습니까? 이재명하고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나는 이재명 때문에 초토화됐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상치 있거든요. 않아요. 이게 초토화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들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내가 다른 일로 연동돼서 수사를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내가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는데 네. 내가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엄혹한 그런 현실에서 보통 구속이 되면 심경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검찰이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 한국에 정책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딜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검사 구형 5년 이상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집행유예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플리바게닝 같은 그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 시비 발행, 그 허위 공시한 것들, 또 네. 주가 조작, 4,500억의 배임 횡령 혐의, 외화 밀반출, 이화영 부지사한테 뇌물 준 거,
굉장히 뭐 여러 개가 많아갖고요. 이거 합쳐놓으면은 뭐 구형이 10년 아니라 몇십 년 때리게 생겼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대북 송금 말고도. 그러니까 이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50억 이상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5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그러니까. 처하는 그 범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경합죄가 되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태가 경합죄로 이제 추가가 되면 아마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로서는 그렇죠. 아니 돈 있으면 뭡니까 깜빵에 가서 살다가 평생 거기 있다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면은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면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뭐 복권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뭐 정상적인 기업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주목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비난 가능성도 뭐 세게 때렸다 해서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안 내준다고 누가 그 그렇죠. 아쉬울 사람도 없기 그럼요. 때문에 본인이 살려고 몸부림칠 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또 검찰은 파고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도 일단 이 세게 일단 치고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도 아주 세게 쳤습니다. 네. 그저께 그 야당에서 이거 뭐 이렇게 10일 날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하는 날 또 체포하는 것 보니까 뭔가 음모가 있고 기획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런 배후가 있다. 이렇게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깡패를 잡아오는 배우가 국민들은 궁금한 게 아니고 깡패의 배우가 궁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한테 뒷돈 주고 북한한테 몰래 돈 준 범죄인 이렇게 다 규명을 하고 나선 거예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증거와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야당 탄압이라든가. 공허한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김성태한테도 너는 지금 이 너댓까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아주 깡패 기업인이야. 이렇게 지금 법무장관이 규명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강대강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네, 강대강이 부딪히는 상황이죠. 김성태는 어차피 그 신병희 수사 이제 이후에 구속이 될 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이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뭐 조수진 의원이 또 모르실 때도 그렇게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그 허황된 얘기로 들린다.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제 야당 쪽에서 하는 예. 얘기는 왜 그러냐. 팩트나 물증, 사실과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팩트,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있다는 거거든요. 거죠. 그래서 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중간 보고를 보통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이.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확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 형태로 어쨌든 야당 대표이지만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특히 지금 이 김성태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깡패가 정치인을 뒷배경으로 해갖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백제 활보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김성태하고 KH 배상민을 정면 겨냥해가지고 법무장관이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다면 거기다 이번에도 아주 세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기업 사냥꾼에다가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 뒷돈 주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 뒷돈을 줬다는 어떤 확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와서 무릎 꿇어. 우리가 쉽게 뭐 네 그런 정도의 공갈에 넘어갈 사람 아니야? 그런 자신감 아닌가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제 수사 중간 보고나 뭐 이런 사실 보고를 받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한 게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전부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생중계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들락날락 뭐 그렇죠. 법사위라든가 할 때 이제 기자들이 현안들을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딱 생각이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들어가기 전에도 그 네. 기자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그 한 국가의 법무부 장관이 팩트나 물증이 없는 얘기를 그렇게 했을 때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기자분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국민들, 그다음에 김성태 또 넓게 봐서는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사실은 경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김성태가 지금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을 시켜놓고 신병을 확보한 뒤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미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유례 수사를 위해서 27일 아니면 출석 요청을 30일 했지 날 않습니까? 출두를 요구를 했고 네. 또 지난번 성남 FC는 이미 출석을 해갖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이 영장을 청구할 그런 방침인 것 같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번에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것도 김성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그 검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네. 지금 변호사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검찰에서 오래전부터 지금 네. 상당히 그 치밀한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황 증거가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일에 그 관련한 거 그런 어떤 불법성, 입법성 그리고 이 김성태 들어와서 이제 뭐 대북 송금까지는 아니라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면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파장이 어느 정도일까 기각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게 보도가 되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여론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확실한 어떤 물증이나 팩트가 있고 증거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기자들의 전파가 되면서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또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 지금 무슨 자신도 없었으면서 그렇게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를 하게 했느냐는 야당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싸움이 과연 어느 정도 팩트와 물증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 창과 방패에 누가 더 무디고 더 강하냐 아니면 더 날카롭냐 네. 이런 결론이 아마 결국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수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얘기 빨리 끝내자. 피로감이 또 있습니다. 피로감들이 있어요. 검찰 내에서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일만 우리가 수사를 해야 하느냐. 인생 예.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그 그런 많은 것들이 피해가 있는 것 있거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수사는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사가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건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루트를 거쳐서 구속이 이제 과정을 거쳐서 구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라든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지지하는 또 그 부류에서는 또 엄청난 공격이 아마 가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 문제. 만약 영장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된 상태에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판이 이제 계속해서 길어지고 1심에서 설령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항소 그다음에 퇴보까지. 고법에서 다시 상고 3심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아마 이 사안이 결국 국민 피로도를 더 훨씬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 진영에서 모두 속전속결식으로 빨리 마무리되는 게 국민들이나 국가로 봐도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일단 또 김성태가 귀국을 했으니까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얘기를 그렇죠. 나누도록 하시죠. 예.